총선 딱 보름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확히 닷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안방이라고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대구를 다시 찾은 한동훈 위원장, 특히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요. 30분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방에 지지도 반등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또. 지난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의원 두 분이 만나시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셔서 민생 토론을 주재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진 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30분 정도 만났고 한 위원장 말은 따뜻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건데 뭐 여러 얘기,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밝힌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지만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위기 때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오래전부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찾아뵙겠다는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후보로 공천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했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공천이 취소가 됐고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등등의 어떤 잡음들 또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의 어떤 결집의 어떤 이 상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방문을 한 것이고 예. 특히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단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수층 내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 좀 발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3번 정도 만났고 달성 사저에 예방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보시는 그대로 유영하 변호사, 윤재 원내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4명이 30분 정도 환담을 나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서해 수호 기념식, 그 지난주 금요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난 거 봤다. 그 위기 때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저 장면을 언급했다는 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저 금요일 얘기를 꺼냈다고 하죠. 오늘 만남에서. 윤 대통령 뒷받침해달라고 하고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5일 만에, 닷새 만에 대구를 다시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이 예방했다. 그 최병욱 의원님. 네. 보수층 결집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너머의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노렸다면 어떤 게 정책 보관이 있었을까요? 글쎄 서해수 기념식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장면을 봤다 하는 바로 뒤에 위기 때 뜻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장면들이 몇 있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 이른바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는 뭐 용산 대통령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사람 또는 겹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으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무슨 갈등을 보이는 양상 이런 것들을 그 지지층에 보여주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아까 도태우 후보가 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구 경북에서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도태우 후보를 응원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예. 그 뭐 좀 그 한 전체 한동훈 위원장이 기대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단합을 강조하는 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말고도, 그 부분 말고도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이 좀 뜻을 더 모아라, 이런 격려 차원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면 그러면 선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뜻을 모으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오전 11시 몇몇 지지자들이 이제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직접 악수를 나누는 모습, 윤재혁 원내대표, 김영동 실장, 정광재 대변인 이제 달성사절로 들어가는 모습에 일부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나 혹은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를 향해서 손을 잠시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21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에 서문시장에 가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보름 전, 총선 보름을 앞두고 오늘 달성사저 대구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언급해왔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추가하실 때와 굉장히 있는 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앞서 그 이현정, 최병욱 두 분이 도태우 후보 얘기를 꺼내셔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차재현 교수님. 네. 도태우 후보가 탄핵 사건 변호했다가 이제 나중에 5.18 폄훼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됐는데, 그렇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 예. 또 하나, 예. 그 대구 경산에 예. 그러니까 친박의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 최경환 후보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다. 예.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단합 메시지, 결집 메시지가 그래서 더 중요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그 친박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지금 뭐 판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최경환 후보 측이 좀 강세를 띄우고 있다는 그러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뭐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방을 제대로 좀 지켜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박심이 나에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그런 걸 갖다가 가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둘러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 박심을 동원해서 보수층 기혈집에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뭐 정치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박심을 이렇게 주축으로 한 일종의 보수층 결집은 좋은데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중도 무당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비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딴 사람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때 직접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법정에 나와서 직접 구형을 했어요. 30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국민이 주인 권력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위임을 받아서 상당히 국정농단을 했다. 이건 헌법 가치를 파괴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시스템을
상당히 그러니까 훼손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지금 검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인 한동훈의 그러면 정치적 신념과 검사로서의 직업적 소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저께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을 돌렸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오늘 한 30분 정도 박 전 대통령이 예방을 했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가서 눈시를 붉혔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다. 그 총선 막판에 이런 전직 대통령 예방을 뭐 그냥 단순한 관례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검사로서의 직업적으로 한 것과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 하는 행보는 분명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구형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다른 차원의 저는 의미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이고 지금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아마 찾아뵐 것 같은데 예. 아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이제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물론 보수층한테는 이제 단결의 의미가 있겠지만 혹여 중도층들한테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남 자체가 이미 원래는 좀 전에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임박해서 이제 아마 만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현재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수가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예. 모습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또 한 번 이제 만나봄으로 인해서 또 중도층들에게는 예전에 어떤 이 사건에 대한 또 기억들 이걸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체의 판세로 봤을 때는 보수층의 단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 뵙는 그러한 어떤 정책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 예방과 맞물려서 일부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나라 장악하기로 했냐? 아니다. 다음 화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 또한 정권 심판이 아니라 명국 심판부터 해야 된다. 범죄자, 범죄 혐의자들이 정치 장악에 권력 잡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 이 전직 대통령 예방과 함께 그걸 이제 반대로 공세를 펼쳤는데 민주당 소속의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흩어진 보수의 손을 잡으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 만나시는 거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분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고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 다 없어지나요? 리셋되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죄송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는 아니었고요. 예. 네,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면 복권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리셋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자꾸 이 이재명 조국 대표에 대해서 범죄인 피고인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시민들을 지배합니까? 시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검사 시절에 했던 이 사법 정의 이것들과 지금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정치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법치의 기준이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해서 뭐 현장 모습도 잠시 있다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현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대구 갔다가 이제 울산 가서 현장 지원 뉴스 할 예정이거든요.